106페이지. 자, 이제 통계죠, 통계. 대표값.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별량, 점수, 무게, 길이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한 반에서 수학 시험을 봤다 그러면 수행평가가 됐던 뭐 지필평가가 됐던 점수들이 쭉 나오면 그 점수들 각각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이해돼? 또는 이제 뭐 학생들의 몸무게, 뭐 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별량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 이 대표값.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3. 평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평균은. 알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입니다. 자, 여기서 12번 한번 봅시다. 2, 13, 1, x, 19, 9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안의 수가 평균이래. 자, 이 수가 이 수들의 평균이 10이라고 나왔습니다. 별량이 총 몇 개예요? 이 각각이 별량입니다. 이해돼? 별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 별량을 다 더하면 그러면 이 각각을 모두 다 평균이 10이라는 것은 각각의 별량이 다 12인 것과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이 별량의 총합은 얼마겠냐? 평균이 12이고 그런 별량이 총 6개 있었지. 이해돼? 그러니까 별량의 총합은 72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20, 15, 35 더하기 9 얼마? 44 더하기 x죠. 이해돼요? 이게 72 따라서 x는 28이 되겠습니다. 이해돼? 다음 107페이지 대표값. 여기서 이제 대표값들이 여러 개 있어요. 평균, 우리가 여기 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들을 아까 대표값 보면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 그럼 이 대표값은 평균만 있는 게 아니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들을 각각 이제 대표값들이라고 하는데 자료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평균을 대표값을 쓸 수도 있고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쓸 수도 있고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중앙값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량의 개수가 홀수이면 한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고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값 하고 있는 거예요. 3, 1, 6, 2, 8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자료, 즉 별량의 개수가 5개죠. 홀수개면 작은 수부터 나열해 보면 1, 2, 3, 6,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수가 3이 되고 이 3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별량이 이제 짝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4개 있죠, 4개. 작은 수부터 나열해 보면 1, 2,
4, 4. 여기서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해돼요? 얘네들의 평균. 2와 4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3이지, 그제? 따라서 중앙값은 2분의 2 더하기 4 해서 3이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참고 자료의 변량 중에서 극단적인 값,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이게 극단적인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값,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그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90,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해돼? 1, 90, 100 돼 있으면 이게 너무 혼자 동떨어져 있지, 이 숫자가. 맞아? 이해돼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이 하나의 자료, 이 변량 1 하나 때문에 평균 값이 되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으로 우리가 대표값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해돼? 요것도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8, 17, x, 29, 30, 35 이렇게 돼 있고 중앙값이 2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값이 얼마냐? 자, 지금 자료를 봤더니 짝수개 있죠? 3개, 3개, 6개 있습니다. 맞아? 지금 그리고 자료가 작은 수부터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요. 이해되니 얘들아? 자, 요때 가로 안의 수와 같을 때 중앙값이 x의 값을 구하라. 지금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이 없었다면 x가 뭐 제일 작은 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이렇게 되면 경우가 너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대소관계는 작은 수부터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이 25였다라는 거지. 중앙값이. 맞아? 그래서 x 더하기 29 나누기 2 한 게 25니까 좌우변에 1을 곱해주면 x 더하기 29는 50이 돼서 x는 얼마? 21이 되는 겁니다. 넘길게요. 108페이지. 대표값, 최빈값. 최빈값이란 말이 뭘까? 최빈값. 빈도수가 높은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료의 변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보시면 1, 2, 3, 1, 4, 1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지금 1이 3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1, 4, 2, 2, 3, 1 이렇게 돼 있으면 1이 2번, 2도 2번이죠. 이때 최빈값은 1 또는 2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1과 2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최빈값은 1 또는 2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최빈값은 누굽니까? 7번. 네, 17과 23이 되겠죠. 이해돼? 17도 2번, 23도 2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최빈값은 여기 직원 수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치? 이해돼? 네. 지금 감과 귤이 9가 2번 나타났고 4과
배, 사과, 배, 포도가, 맞아? 뭐예요? 이 자료의 채빈값은 뭡니까? 구가 두 번 나타났지, 그제? 아니, 감하고 귤이 직원수가 9로 두 번 나왔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직원이 총 40명이잖아. 맞아? 감이 좋다고 한 사람이 총 9명이야. 맞아? 귤이 좋다고 한 사람도 9명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죠. 이해돼? 따라서, 감, 사과, 귤, 배, 망고, 포도 이렇게 됐는데 959, 57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40명이 어떻게 하면 감 해갖고 감이 9번 나타난 거야. 이해돼? 사과는 5번 나타난 거고 귤이 9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한 직원 수의 그 과일이 채빈값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감과 귤이 채빈값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12번부터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은 대표값이다. OX. O가 되겠지? 자료 전체의 중심의 경향이, 아까 대표값의 정의입니다, 이게. 13번.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 중 하나이다. 맞아? 별량이 홀 속에 있을 때는 한 가운데 있는 수가 대표값이 되지만, 별량이 짝 속에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 있는 값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요? 14번. X입니다. 13번은. 14번에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채빈값이라고 한다. 맞아? 네, 5가 되겠지. 15번. 채빈값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한다. 아, 이건 무조건 틀렸죠. 그죠? X. 넘길게요. 111페이지. 줄기와 잎.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자료의 값을 큰 자리의 숫자와 작은 자리의 숫자로 구분하여 세로선의 왼쪽에는 큰 자리의 숫자를, 오른쪽에는 작은 자리의 숫자를 적어 나타낸 그림이다. 1. 줄기. 세로선의 왼쪽에 있는 숫자가 줄기. 2. 잎. 세로선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자,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숫자들이 걔네들 각각의 별량이야. 15, 24, 33, 29, 31, 15, 14, 27, 20.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했지? 자, 줄기라는 것은 여기 전부 다 두 자리 숫자잖아요. 그치? 두 자리 숫자나. 그럼 줄기는 10의 자리를 나타내고 잎은 1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이해돼? 그래서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줄기, 오른쪽이 잎인데 줄기가 10의 자리, 잎은 1의 자리가 됩니다. 10의 자리 잘 보면 1, 2, 3, 2, 3, 1, 1, 2, 2 이렇게 됐으니까 줄기가 10의 자리가 1 또는 2 또는 3이 올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때 잎은 자 일단
10의 자리가 10인 것만 일단 동그라미 쳐보면 1의 자리 보면 제일 작은 것부터 쓰면 4, 5, 5. 자, 요때는 if은 중복되는 숫자들도 다 써야 됩니다. 이게 별량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돼? 그 다음 10의 자리가 2인 수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작은 수부터 부르면 0, 4, 7, 9. 이해돼요? 다음 줄기가 3인 애들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1,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if의 개수가 총 별량의 개수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돼? 여기 3, 4, 2 해서 더하면 총 별량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넘길게요. 112페이지에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14, 15, 16 해볼게. 아래는 현민이네 반 학생들의 체육 수행 평가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14번.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점수. 몇 점? 네, 58점 되겠죠? 줄기가 10의 자리입니다. 이해돼요? 잎이 1의 자리고 15번 점수가 45점 이상 53점 미만인 학생. 그러면 줄기는 4를 보셔야겠고 잎에서는 5 이상인 애들을 봐야겠지. 그럼 45 하나, 46, 47 두 명 있죠? 맞아? 53 두 명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6명 되겠습니다. 53점 미만이니까 53점은 안 들어가지? 그래서 45점 이상인 애들, 45점 이상 53점 미만은 6명이 아니고 53점 2명을 빼니까 4명입니다. 16번. 점수가 6번째로 낮은 학생의 점수. 그랬습니다. 낮은 학생이면 위에 거부터 봐야 돼? 아래 거부터 봐야 돼? 위에 거 봐야겠죠. 줄기가 1인 거부터 봐야겠습니다. 줄기가 1일 때 잎이 셋, 별량이 3개 있다는 소리죠. 그지? 그 다음에 20점대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잎을 이야기하면 6번째로 낮은 점수가 되겠지. 몇 점? 얘 대답을. 20 몇 점? 23점 되겠지, 그지? 이해돼야? 윤성이 이해돼? 23점. 113페이지 도수 분포표. 계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하고, 자, 지금 여기서는 용어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처음 배우는 용어라서. 계급부터가 이제 무슨 말인가 싶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얘를 계급이라고 하고,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 즉 계급의 양 끝값의 차. 이거는 제가 그 밑에 예를 들어 놓은 거를 표로 만들면서 설명을 같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용어만 일단 쭉 읊어 드릴게요. 계급값,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각 계급의 양 끝값의 중간값, 즉 아까 계급의 크기 말했고 계급을 별량의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계급의 크기는 뭐 이상, 뭐 미만 이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이상과 미만 그 두 수의 평균과 같은 겁니다. 계급값이라는 게. 계급값은 따라서 2분의 계급의 양 끝값의 합. 맞아? 네. 평균과 같습니다. 도수.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도수로 가고 도수 분포표.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총 별량이 38, 43, 38, 68, 54, 59, 61, 42, 65, 40. 뭘 조사한 건지는 알 수가 없네. 53, 45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써놓은 게 이제 각각이 다 별량인데 이것들을 별량들을 다 합쳐놓은 걸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지금 이렇게 숫자만 써놓으면 이게 무엇의 자료인지를 모르겠지, 그지? 자료, 우리 영어로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얘를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내 볼게요.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31이에요. 제일 큰 수 68. 계급에서 제일 작은 수가 31. 별량에서 제일 작은 수가 31. 제일 큰 값은 68입니다. 그럼 여기 계급이라는 것은 얘네들 각각 별량이 속해 있는 구간을 이제 설정을 할 건데, 얘네 별량의 개수는 주로 4-5개 또는 4개에서 5개에서 10개, 많게는 10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할게요, 일단. 자, 왼쪽을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지금 이건 뭘 나타낸 거냐면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턱걸이 횟수인가? 윗몸 일으키기 횟수 같다. 그지? 윗몸 일으키기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횟수를 우리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는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30, 여기가 항상 왼쪽이 이상이에요.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 계급에서 무조건 왼쪽은 이상, 오른쪽은 미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40 이상, 50 미만이 되고, 얘들 50 이상, 60 미만이 되겠죠. 최대 68까지 있으니까 60 이상, 70 미만. 얘들 맨 마지막 여기는 합계를 씁니다. 여기가 이제 써지는 애들이 여기 학생 수를 쓸 건데 이 학생 수가 바로 도수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네 여기가 학생 수를 쓸 건데 이걸 뭐라고 한다? 도수라고 하고 이 표가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얘네 이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 아까 말한 계급의 크기라고 했던 게 보면 얘네 30 이상 40 미만인데 10으로 끊었지, 그지? 계급의 크기는 얼마다? 얘하고 얘 차 10이 되는 거죠. 얘네 이게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계급 값은 뭐냐면 얘와 얘네들의 한가운데 값 평균을 말하는 거야. 얘네 30 이상 40 미만의 계급 값은 35. 근데 왜 얘네들의 계급 값이 중요하냐면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냥 데이터, 이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 16개죠, 지금. 16으로 나누면은 정확한 평균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이 자료가 없고 도수 분포표만 주어졌을 때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는 거야. 실제 일단 여기 표를 완성할게요. 30 이상 40 미만. 여기 두 명입니다. 하나, 둘. 맞아? 다음.
40에서 50. 40 이상이니까 하나, 둘, 40 이상이니까 40 포함입니다. 몇 개야? 5개 맞아? 하나 빼먹었나 본데? 아, 여기 있네. 6. 50 이상 60 미만. (50) 이상 60 미만. 하나, 둘, 셋, 넷, 5. 맞아? 그러면 나머지 거 하나, 둘, 셋. 맞아? 하나, 둘, 셋. 다 더하면 11 더하기 5 하니까 16. 딱 맞아 떨어지죠?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도수 분포표만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그때 중요한 게 계급값이야. 자료가 없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도수 분포표만 주어졌을 때 평균은, 이해돼? 여기 학생이 2명 있는데 뭐 이거 턱걸이 횟수라고 칩시다. 이 2명의 정확한 턱걸이 횟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지. 맞잖아. 맞아? 그래서 이 2명은 얘와 얘의 평균 값으로 계산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이해돼? 이 2명은 모두 35개씩 한 걸로 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 값들을 계급값이라고 하고, 계급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 자료에서의 평균과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같겠냐 다르겠냐?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이해돼요? 얘가 제일 정확한 거고 평균이, 얘는 대략적인 값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얘가 훨씬 얘가 정확한 거고 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표를 하냐? 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쉽도록 나타낸 게 도수 분포표란 말이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딱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거. 오, 40개 이상 50개 미만인 애들이 제일 많네.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저기 1번부터 그 일단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1번.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이게 뭐라고 했지?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되겠습니다. 2번.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각 계급의 양끝값 끝값의 중앙값. 그게 뭐라고? 계급값 미음입니다. 3번.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 이게 도수라고 했습니다. 니은. 4번. 구간의 넓이. 즉 계급의 양끝값의 차. 그게 계급의 크기. 디귿입니다. 5번.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나타내는 표. 이게 바로 도수 분포표 비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한번 해보자. 저기 115페이지에 25번부터 29번까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 이 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이 시간으로 나와 있고, 보수, 학생 수, 사람 수인지 학생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수네. 자, 여기 0 이상 30 미만, 여기가 이상 미만. 자, 계급의 크기는 30분입니다. 합계는 당연히 전체 회원수가 50명이라고 했으니까 50이 나와야겠고, 8, 9, 14, A, 7. 25번 보겠습니다. A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서 50에서 빼면 되겠지.
이렇게 3개 더하면 이게 21, 30, 38 맞아? 50 빼기 38 하니까 A에 들어갈 도수는 12가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A에 들어갈 거는 12. 26번. 운동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회원수를 구하라. 자, 요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회원수는 몇 명? 9명 되겠지. 안 어렵죠? 네. 27번. 운동시간이 90분 이상인 회원수를 구하라. 90분 이상. 여기 있는 계급들 모두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90분 이상. 몇 명? 19명 되겠습니다. 28번. 운동시간이 18번째로 짧은 회원이 속하는 계급. 그럼 위에서부터 봐야 돼? 아래에서부터 봐야 돼? 아래는 시간이 제일 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돼? 위에서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요것도 했더니 얼마? 8 더하기 9 하니까 시간이 짧은 사람들 17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 18번째는 그럼 여기 들어가 있겠네. 이해돼? 네, 그래서 계급은 60분 이상, 요 계급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60분 이상, 90분 미만. 이렇게 됩니다. 이상 미만 붙여줘야 돼요. 운동시간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회원은 전체 몇 %냐 그랬습니다. 60분에서 120분이니까 요 두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맞아? 네. 그래서 둘을 더해보면 몇 명? 26명이죠. 그러니까 100분율로 표현하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요 두 계급의 B의 값은 50분의 26. 맞아?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맞아? 약분하면 2 해서 52%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앞에서부터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